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금요일 끝나고, 원래는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미증시를 다 확인하고 종목을 또 쫙 올려놨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미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지금 7시를 지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지금 저점 징후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이 무섭지 않고, 또 시장이 무섭지 않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종목들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저점 징후가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이 빠졌던 시장과 올랐던 시장은 틀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빠질 때 들고 있던 종목들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등장에는 종목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상승장에도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저점 징후가 맞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징후가 맞아서 시장에 저점이 나왔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 기회를 잡아야겠죠. 가장 억울한 게, 시장 빠질 때는요, 지금 시장은 이번 주 한 주가 힘들었죠. 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저희 회원도 힘들었습니다. 다만 시장 올라갈 때 이걸 빠른 속도로 회복하냐 못하냐는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빠지는 시장에서 수익 나기는 당연히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맞는 거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저점 징후도 몇 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시장의 저점이 나온다면 절대 제가 말하는 이 시세들, 섹터, 종목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번 주 손실나도 힘들었다 하더라도요, 다음 주에 그대로 되돌림해서 돈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20분 정도만 좀 영상을 좀 녹화해 볼 거니까 핵심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놓치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좀 돌려보게 해가지고요,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 시장의 저점 징후가 맞다면, 결국 더 빠지지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요만큼만 더 빠졌게 올라간다면 지금은 완벽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잡을 수 있고, 준비하는 자만 똑같이 손실 났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은요,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다 손실이에요. 기관이 팔면서 시장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지들이 갖고 있는 물건 다 손실입니다. 빠져 있겠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금 글로벌 시장의 악재와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악재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은 기관의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하락했던 시장이었고, 기관의 매도는 왜 나왔습니까? 이 대주주의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연말에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정권 변경, 지금 거의 바이든이 거의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간다면, 결국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그동안의 주도주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의 주도주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주 교체 차원에서도 매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이 기관의 매도가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얼마나 더 나올 거, 이게 문제겠죠. 다만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기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부 기관만 하더라도 뭐 연기금도 있고 사학연금도 있고 많죠. 그 다음에 뭐 우리 투신도 기관이고 다 기관입니다. 그 물량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관은 지금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의 정권 변경 때문에 주도주 교체한 자면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는데, 팔았던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건데, 이것 때문에 일단 팔기도 하는 거고, 주도주 교체를 위해서 파는 건데,
어떤 걸 가장 많이 팔고 있냐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어떤 걸 많이 팔고 있냐면요. 5 종목들 보시면 솔리드 계속 최근에 많이 팔았죠. 솔리드도요. 예, 서진 시스템 많이 팔고 있죠. 기간 보시면 오이솔루션 팔고 있죠. HFR 팔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통신 장비 종목들 있죠. 5G 이 종목들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요. 수급 흐름하고 차트하고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급 흐름하고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죠. 자, 차트가 여기 있고 수급 여기 있죠. 계속 빠지고 있는 거, 기간이 팔면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 PSK 같은 경우도 보시면 빠지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저점 깨지고 빠지고 있는데 누가 팝니까? 기간이 팔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 마찬가지죠. 에로티베큐 마찬가지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팔고 있죠. 테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인도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간이 팔고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5G,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소재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쪽에 매도하고 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 정권이 변경되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간다면 여전히 삼성전자, 뭐 5G, 반도체 다 가겠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보다는 누가 우세합니까? 바이든이 우세하죠. 바이든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보단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이 이길 확률을 80% 보는 것도 있고 많게는 90% 보는 것도 있고요. 이 여론조사 갖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여론조사 틀렸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과거에도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샤이 트럼프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숨어있던 트럼프 이 지지력이 많이 나오면서 된 거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우세한 이 여론조사가 계속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14%까지 차이가 나죠. 트럼프 대 바이든이. 그러면 어쨌든 이 선거 결과는 뭐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못 막았죠. 본인도 코로나 걸렸죠. 상당히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오늘 아침까지 열렸던 그 TV 토론회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책임 문제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물어봤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뭐 진짜 설전만 오갔던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토박토박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 TV 토론회가 있었지만 물론 같이 한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바이든이 계속 우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결국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IT, 반도체, 5G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배척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항상 우리 오바마 때랑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마 민주당 때도 신재생에너지, 우리 OCI 이런 것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냐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11월 3일날 미국 대선 뚜껑을 열어봐 알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 정권이 바뀌면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기관도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 때문에 팔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물렸습니다. 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럼 시장이 올라갈 때 이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기관이 팔았던 걸 다시 안 산다는 거예요. 딴 걸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관도 신재생 쪽으로 갈 거란 이야기죠. 주도주 교체기에 팔았기 때문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저점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도주로 가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세서 저점 징후를 한번 볼게요. 일단 기간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던 거였고, 이번 주도 사실 뭐 이 동학개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동학개미도 어쨌든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시원하게 못 사는 거고, 기간은 계속 매도 나왔죠. 다만 이제 어제하고 엊그제는 2,000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오늘은 1,700억대로 그래도 어제보다 좀 500억 줄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좀 줄고 있다는 모습인데, 자, 수급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볼게요. 자,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개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팔고 있는 거고, 외국인도 같이 팔았는데, 장중에 오늘 장 마감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92억 매도로 끝났지만, 장중에는요 거의 750억까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1시 반까지요. 1시 반까지. 자, 그거를 좀 보시면 지수 볼게요. 이때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750억까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이 급하게 나왔었고요. 물론 기간은 계속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50억까지 나왔던 게 결국 92억으로 끝났으니까 요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660억을 순매수한 거죠. 외국인은요. 그러니까 기간의 매도세는 아직까지 줄진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지수를 보시면 기간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자, 1시 50분부터 외국인이 매도가 줄면서 매도가 줄었고요. 기간에 계속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매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별로 봤을 때 기간의 매도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외국인이 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750억까지 나왔던 게 92로 줄었죠. 외국인이 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 징후 가능성의 하나가 기간의 매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기간의 매도가 줄고 있고, 그죠? 기간의 매도가 줄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장중에 750억까지 나왔던 매도가 90억으로 끝났다. 그 1시간 반 동안 660억을 산 거다. 이거고요. 그러면서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자, 코스닥 지수의 분봉을 좀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후반에 급하게 빠졌던 게 V자 반도를 끝나면서 꼬리 만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세지면서 빠졌던 게 외국인이 매수로 변하면서 V자 반도 나온 거죠. 이게 지금 꼬리가 돼가지고요. 일봉을 보시면 저점이,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제 꼬리는 몸통보다 짧았지만 오늘 꼬리는 몸통과 똑같죠.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때 이제 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그 수급 주체들이 이제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저점 매수에 대한 수급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빠지니까는 꼬리를 만들었죠. 오늘도 빠지니 꼬리 만들었죠. 이 수급이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도 지금은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도 꼬리가 만들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저점이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는 미증시는 많이 빠진 게 없거든요. 우리만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본다면, 자, 미증시는 어제 빠진 게 없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7이니까요. 0.1%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스닥도 어제 마이너스 0.47이니까요. 급락 나온 게 아니죠. 어제 독일이 유럽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왜 나왔었냐? 그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유럽은 지금 봉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요. 우리 9월달 시장이 왜 빠졌었냐? 9월달 시장이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왜 빠졌었냐? 딱 두 가지였죠. 유럽의 봉쇄와 미국의 정책 공백. 4차 경기 부양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아직도요. 유럽은 지금 확진자가 3월달보다 이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봉쇄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결국 미국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문우신 정부 장관이 10월달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 이 미국의 투자가들은 10월달에 안 돼도 좋다, 대선 끝나면 대규모 경기 부양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유럽이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증시는 현재 금요일 저녁 7시인데요.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미증시는 아직까지 어떤 해결된 게 없습니다만, 내일 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무제가 추진 중에 있고, 변동성 지수죠. 이 VIX 지수는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랑스 정부는 17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마르세유, 리옹 등 9개 지역에서 통행 금지, 영국은 런던 지역을 대상으로 실내 모임 금지, 독일은 16개 주 총리들이 모여서 술집의 야간 영업 금지, 개인 모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과거에는 전면 봉쇄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2.5단계 수준 미니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까지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 유럽의 봉쇄에는 이미 다 나온 악재에다가 경기 부양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규모 경기 부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11월 달 대선이 끝나면은 대규모 경기 부양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지금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다들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증시가 그렇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미증시가요. 나스닥도 안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수급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돌리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금 저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주 가봐야 알겠죠. 예. 이 정도 우리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반등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 빠질 때는 누구나 다 손실 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있습니까,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을 거예요. 시장에 빠질 땐 다 까입니다. 안심하세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여기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계속 벌 수는 없어요. 벌다 까먹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벌 때는 이만큼 벌고요, 까먹을 때 이만큼 까먹는 거예요. 벌 때 이만큼 벌고 까먹을 때 이만큼 까먹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손실 났다 하더라도요, 시장 반등 때 이만큼 수익 나면 되거든요. 이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올라갈 종목도 준비를 해야겠다.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결국 뭐 많이 빠졌던 5G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뭐 바이오, 단기 반등 나올 겁니다. 다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가 아마 또 시장 주도주로 변할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바로 주도주 교체를 위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사지 않는다. 결국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당선 전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 좀 짚어서 들어가게 되면 뉴파워 프로지마는 제가 태양광으로 강조를 드렸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얘들이 UTG에 있어서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 얘네가 전북 익산에 태양광 수질 넥소널 공장을 경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가 2,800억짜리를 350원 나타받았는데, 얘네가 지금 반도체를 할 수도 있고 태양광 할 수도 있어요. 뭘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태양광 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다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한다면 뉴파워 프로그램은 아마 초급등 나올 겁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뉴파워 프로자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빠진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제가 어제까지 별 3개였는데 오늘 5개로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방안이 12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카드라 통신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중국 대사한테 확인했더니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 민감한 사항이라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고 진행 중인데 이게 12월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만 아마 또 날짜 나오면 무조건 다 급등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의 이슈고 이벤트겠지만 실제 중국 소비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지난 연휴 때에도 YOY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가 증가한 거예요. 소비가요. 전년에 코로나가 안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의 소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V자 반등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예. 중국의 소비가 미국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어서 중국 소비주는 계속 봐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중국 알리바바에서 쇼핑 방송에 우리나라 김수현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김수현 씨가 등장을 해서 지금 이게 원래 이제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원래 우리나라에는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쇼핑 방송에 이렇게 김수현 씨가 등장을 해서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급등하는 게 뭐예요? 이치환불,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나온 기사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뭐 저녁 뉴스나 주말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주 올라가겠죠. 이치환불, 코리아나 여기에다가 결국 중국 소비,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엔터주입니다. 엔터가 지금 빅히트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빅히트는 사실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JYP는 아직 저평가입니다. 초록뱀, SM 저평가예요. YG 플러스는 뭡니까? 예, 블랙핑크 모멘텀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중국 소비주에서는 이치환불, YG 플러스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요거 2개. 예, 제가 종목을 여러 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해상풍력 인프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제가 오늘 한국선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신재생은 다 보셔야 돼요. 신재생은요. 신재생은 이번 주에 빠졌던 종목 구경진이 많이 빠졌죠. 구경진은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매수 추천드리고 50%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50%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KC 코트레, 예, 급등 나왔죠? KC 코트레. 그 다음에 뭐 SDN 조정이 쫙 나왔죠? 신성 ENG 조정 나왔죠? 예, S에너지, 현대에너지. 자, 이런 조정받은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 또 풍력에서 동국 SNC, 유니슨, DSR, 시스인드 다 보셔야 합니다. 근데 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국 선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해상풍력에 있어서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타워를 세워서 이제 풍력을 하기도 하고요. 뷰물을 세워서 해상풍력을 하기도 하는데 바닷가는 바람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면 뭐합니까? 송전을 해야죠.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송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저 케이블을 수압으로 보호하고 외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특수선 아모링 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해상풍력, 한국선제고요. 실제로 해상풍력에 있어서 송전 및 전선이 해상풍력의 3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상풍력은 연평균 23%가 성장할 것이다. 사실 바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해상풍력만큼 에너지를 만들기 좋은 곳이 없어요. 예. 근데 보시면 이 동국 SNC라든가 많이 올랐죠.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동국 SNC는 벌써 한 4배, 5배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니슨 같은 경우도 몇 배 올랐습니까? 유니슨은요. 2,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4배 올랐죠. 예. CS윈드 대표적인 거
타워 만드는 업체 타워 풍력 타워 얘도 지금 3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12만원까지 4배 올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타워 그러니까는 이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는 많이 올랐는데 이 밑에 송전하는 회사 실제로 해상 풍력에 있어서 비용이 30%나 더 넘게 들어가는데 이 회사인 한국선제는 아직까지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싼 겁니까? 성장성을 본다면요. 자, 매물소가 다 해놨죠. 그죠? 매물소 다 해놨죠.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근데 마침 이 신고항 관련주, 이 가덕도 인근에 위치해서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신고항 관련주로 엮이는데 정 총리께서 이번에 동남권 신고항 관련해서 불경 여망에 최선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신고항은 이 정치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신고항은 정치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예. 근데 마침 보니까 해저 케이블 관련주인 KT 서브마린도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맡고 있는 LS전선이 인수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대한강통신도 KT 구리선 전화망 광 케이블 교체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관련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 선제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미중무역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얘들이 올라가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에 당한 만큼 돌려준다.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일 제재하니까는 똑같이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좀 힘이 약해지니까는 이제 이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고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처럼 중국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민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을 17 통과시키겠다.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날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물자를 기술 수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대만과도 문제가 있죠. 대만에 미국이 첨단 무기 수출하기로 했고 중국은 대만에 전쟁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라서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 KPX 생명과학까지 KPX 생명과학은 제가 지난주 영상에 보면 올라와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 왜 저건지요.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죠? 어제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 예. 그 다음에 빨간 약으로 현대약품 초급등했다. 예, 관련주 있고요. 황금알을 거머쥔 기업. 요거 제가 말씀드려놨죠? 이게 뭡니까? 황금알을 거머쥔 10배 가능한 기업. 이게 바로 뉴파워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급등주 올려놓은 건데 KPX 생명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의약품 규제할 때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까지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비대면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 급증했고요.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기초단체 19곳에 이 반입 총량이 넘어서고 있고 포천을 기준으로 봤더니 8배, 화성은 5배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30곳 이상이 초과 전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기물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꽤 될 텐데 이게 넘어가면 가산금 최대 15가 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독립 선언했고요. 수도권 쓰레기 대란 현실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진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지금 이 생활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수혜주의 대표적인 게 삼표시멘트입니다. 삼표시멘트는 친환경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요. 이런 폐기물들 있죠.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연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도 바닥에 있죠. 폐기물 얘기 나오면 예전에는 인선 ENT나 코엔트 이런 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들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못 가요. 인선 ENT 그 다음에 코엔텍 이런 것들이었죠. 코엔텍 아니면 이제 제넨바이오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못 가고요. 제넨바이오 이제 위상증 나와서 다음 주 거래될 거고 어쨌든 저는 이 관련된 내용도 한번 검색해 보시죠. 정말 심각하거든요. 삼표시멘트가 이 환경 문제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수급도 잘 들어와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480억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뭐 몇십 배가 늘어났고요. 이번 연도 520억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900억, 4천억도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얘는 6천원, 7천원 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삼표시멘트는요. 근데 마침 친환경 관련주가 올라서고 있고 얘들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실제 연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생활 폐기물 골칫거리고 인천까지도 쓰레기 독립 선언한 인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된다면 삼표시멘트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종시 이야기 또 나왔죠. 이낙연 의원이 먼저 불을 지폈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 같이 동조했습니다. 국회 결정에 신속히 뒷받침할 것이다. 다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면 이 대주산업의 대장주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민현준 의장 누굽니까? 파월 의장이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진짜 언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넣겠다고 한다면 한네트, 로지스가 또 급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바이든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마 주말 동안 또 바이든의 어떤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차이가 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에코바이오, 한솔음테코, 이건산업 봐야겠습니다. 대장은 에코바이오겠죠. 2차 TV 토론회에도 바이든은 침착하게 정책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해서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서 진행자한테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면서 지지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10월 20일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발표가 있죠. 자율주입니다. 주. 다음 주에 이제 그 한 달 전에 예고했던 거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대장주는 남성, 라니스, 모트렉스, 텔레칩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중에 저는 남성, 요게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고 있고요. 모트렉스, 요 2개 정도만 대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바이오 탑2, 매드팩토, 앞타바이오. 실제로 12월 달에 또 아마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바이오가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살아날 수 있는 거 저는 매드팩토하고 앞타바이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유니온제약 이것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렘데시비르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왔던 코로나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인데 이게 이제 WHO에서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비간이 일본의 후지필름 아비간이 이제 한 달 그 승인 신청을 한다 그래요. 아비간이. 그래서 아비간을 보게 되면 일본 후지필름이 승인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한다는 거고요. 하면 한 달 내 승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제약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정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니온제약도 아비간 관련주의 최선호주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대약품이 급등했던 사유가 유니온제약한테 나왔어요. 현대약품이 이날 급등했던 게 포비드 요오돈 때문에 이날 27%까지 급등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 현대약품한테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 돼지 내 펩티드 뉴로베라주라는 이 돼지 내 펩티드를 원료라는 의약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승인 난 거예요. 승인 나가지고 이게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인데요. 요거 때문에 급등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약품이요. 근데 어쨌든 포비든 요오돈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현대약품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우리 한국 유니온제약에 오늘 나왔어. 오늘
10월 16일 허가일. 예, 똑같은 돼지내 펩티드. 얘는 세리니준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돼지내 펩티드고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원료인데 이게 지금 전문 의약품으로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허가. 예,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현대약품이 같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이 내용으로 급등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비간으로도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기차에선 피니솔루션하고 파워넷. 파워넷은 전기차이자 그 다음에 5G가 아닌 6G 와이파이 관련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G와 태양광과 전기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파워넷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준비 잘 해놨고요. 피니솔루션은 전기차 중에서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나마 볼만한 반도체 제가 초반 시황에서 지금 뭐 기관이 많이 팔던 게 5G 반도체 전기차 수다 이랬었는데 그나마 기관이 사고 있던 게 LG세미콘 그 다음에 TCK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종목들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이번 주에 이게 있었죠. 우리 정세균 총리 그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성윤모 장관님, 환경부 조경래 장관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특수 목적법인 설립이 있어서 MOU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최선주가 뭡니까? 제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주유소를 활용해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기체잖아요, 기체. 이거를 액체화 시켜서 기존 주유소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게 바로 액상 수소 유기운반체인데 기체를 액체로 바꿔서 200배 압축을 해갖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수소의 대량 저장이 가능하고 운송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수익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소 인프라 하게 되면은 그 수익 구조가 그대로 나올 텐데 이게 지금 현대차하고 이 주유소 4개 업체하고요 정부하고 MOU를 맺어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우리 주유소 가면 우리가 지금은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잖아요. 여기 수소가 하나 추가될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기술, 이게 이제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LOHC 기술을 확보한 게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선호주는 제우스다.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수소차, 전기차, 태양광, 풍력만 가는 거고요. 제가 종목은 핵심 종목들 다 말씀드렸는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이 종목들 중에서 아마 절반은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다 급등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십시오. 한 달에 88만원이고요. MBN골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요 홈페이지에서 유료 결제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료 회원은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02-3490-4666 전화하시면 전용 결제 가능합니다. 아니면 1588-0648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토요일 12시까지 전화를 받고요. 아니면 또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1대1 저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대화 가능한데 다만 여기선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1대1 채널에서는요. 저희는 유사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종목 상담 안 되고요. 뭐 어떤 문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 도저히 모르겠다. 실제로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공 투자 후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그죠? 성공 투자 후기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MBN 골드에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6대 경제방송사에서 성공 투자 후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왜 많을까요? 항상 정확히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 문자대로만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익 나고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자, KC코트레 같은 경우도 먹고 나왔죠? 300cm 한번 먹고 나왔죠?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솔트룩스, 그죠? 항상 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테크도 보시면, 저는 보시면요, 진작에 솔리드 팔아가지고 에이테크 솔루션 10% 먹고 나왔고요. 그죠? 오일 솔루션 팔아가지고 송원산업 샀다가 송원산업 팔고 몰래 했으니까 영화테크 먹고 나왔죠? 그죠? 문자 내용을 보시면, 항상 저희 VIP 회원들의 후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보시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KC코트레 이게 3, 4%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매수와 매도 문자를 잘 보시면 삼천 시멘트도 정확히 매수와 매도 문자 첫내 팔고 들어간 거고요. KC코트레 매수 매도 문자 들어가 있죠. 솔트루스 매수가 다. 자, 매수 가격 비중 나중에 매도할 가격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죠? 영화테크도 그렇죠. 자, 물리는 종목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G,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실난 종목을, 손실난 계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MBN 골드 후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 예. VIP 회원이 수익 나는 카페, 압도적인 성공투자 후기, 가장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다는 거고, 회원이 100명인데 5명만 수익 나고 10명만 수익 나고 그런 방이 아닙니다. 예. 회원이 100명인데 10명만 20명만 수익 난다, 후기 올라온다, 이게 아니에요. 후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공통 포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손절을 하고 못 간다 그러면 손절하고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것만 확인시켜드릴게요. 솔리드 언제 팔았습니까? 10월 8일날 팔았죠. 자, 그러면 솔리드 한번 볼까요? 솔리드를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났겠죠. 10월 8일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수익 나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메꿀 수 있던 거고요. 자, 오일 솔루션 언제 팔았습니까? 10월 7일에 팔았죠? 그죠? 자, 오일 솔루션 볼까요? 오일 솔루션 보면 10월 7일 여기죠? 여기입니다. 안 팔았다면 손실 엄청 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일 솔루션 팔았기 때문에 오일 솔루션 팔고서 매수했던 송원산업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냥 매수가에서 팔았고요. 이거를 팔아서 송원산업 팔고 영화테크를 샀기 때문에 영화테크를 얼마 먹었습니까? 거의 10% 먹고 나왔죠.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요. 다만 손실 나다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주 다음 주에 반등 나올 텐데 그 주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손실 복구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다 말씀드린 거고요. 난 자신 없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손실 복구 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시장이 좀 돌아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신호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신호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손실 복구 시켜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에서 팔 거를 팔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못 올라갈 종목이다, 이번 반등장에서 소액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종목들 팔아서 주도주로만 바꾸신다면 손실 복구가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들 말씀드린 거고요.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하셔갖고 이 88만 아깝지 않습니다. 손실 복구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88만이 아까운 거예요. 주말까지 가입하시면 서비스 10일 나가니까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고, 나는 MBN 골드에 있는데 회원도 많고 수익도 많이 난다 그래서 가입했는데 정작 수익이 안 난다. 예를 들어 회원이 100명인데 10명만 수익 난다. 후기 쓰면 회원이 100명인데 10명만 후기 쓴다. 이러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 가셔갖고 방 이동 가능합니다. 근데 방 이동하면 여러분들이 가입하면서 받았던 서비스 기간은 없어집니다. 버리고 오세요. 수익도 안 나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몇 명만 수익 나는데 있어 뭐 하겠습니까? 돈만 더 까먹습니다. 그죠? 분명히 손실 복구해 드릴 테니까요. 회원 가입하셔서 이 정의한 게시판에다가 종목 올려주시면
정의연 게시판에 정보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팔 걸 정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성공 투자 후기가 얼마나 꾸준하게 올라왔나, 운 좋아서 몇 개 종목 맞아갖고 수익 난 게 아니라 얼마나 시장의 주도주들만 꾸준하게 수익을 쫙 보십시오. 쭉 넘겨서 보시면 10개씩 팍팍 넘겨서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꾸준하게 9월달, 8월달, 7월달, 6월달 난지 아실 거고요. 지난 방송 보기 여사 보시면 볼 수 있고, 정의연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다 올려놨죠. 상담을 통해서 8종목을 정해드릴 거예요. 어떤 게 비중 많다? 물려있다? 상담해서 현금화를 시켜드릴 겁니다. 근데 주도주라면 제가 목표가 정해드려서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팔아서 현금한 다음에 제가 월요일날 문자가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 나가는 종목 사신다면 다음주 소실받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시황 말씀드렸고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잘 모르겠으면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다 체크하십시오. 다음주에 다 급등할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회원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주말 동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88만원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싼 거예요. 여러분들 손실을 복구가 된다? 싼 겁니다. 이번만큼은 꼭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